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마늘 텃밭에 나왔는데요. 의성 6종 마늘입니다. 한지역 마늘 이제 수확 시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이제 빠르면 20일 후에 수확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인데, 자, 이 시기에 마늘을 굉장히 굵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이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주말농부이면서도 이렇게 마늘을 잘 가꿀 수 있었던 좀 비결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방금 전에 이 마늘 병충 해방제를 좀 해줬는데요. 자, 일단 마늘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저는 이게 한정 6종 마늘이거든요. 홍산 마늘이 아니고, 예, 홍산 마늘은 완전 종이 다르고, 우리가 흔히 아는 6종 마늘인데 대가 굉장히 굵게 잘 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가 많이 컸고, 이제 마늘종도 올라와요. 마늘종도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고, 아주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입마름 현상도 거의 없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텃밭에 오다 보니까 다른 집들은 굉장히 벌써 반 정도가 막 노랗게 변해가는 것들도 있고, 어떤 데는 하다못해 비닐 멀칭을 아예 안 하고 심은 데는 벌써 말라가지고 뭐 벌써 수확 시기인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런 마늘들이 있던데, 아주 저는 지금 이렇게 쌩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뭐 녹병이라던가 뿌리 썩은 병 또는 뭐 벌마늘 이런 것도 거의 없고요.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마늘 수확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 여기 충남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저는 보통 6월 셋째 주 내지 넷째 주에 이제 수확을 보통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얼마 남지는 않았죠. 그런데 아직도 잎이 이렇게 싱싱하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마늘들이 지금 뿌리 쪽으로 굉장히 영양분들을 집중해서 이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벌써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노랗게 마르는 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텃밭 가서 보시면 벌써부터 이 마늘을 캘 시기처럼 약간 난지역 마늘들처럼 벌써 노랗게 변해가는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조금 아직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보면 가끔 벌마늘이 있어요. 이것도 벌마늘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이제 비료를 늦게까지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벌마늘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전체 밭 가운데서 뭐 한두 개 정도 이게 많이가 아니라 뭐 셀 수 있을 정도로 이 벌마늘이 나온다고 하는 건 아주 정상적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벌마늘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가, 아마 추비 시기를 좀 늦게까지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 비료 주는 시기를 보통 저는 3월 말에 끝내자라고 하는데 4월 넘어서까지, 심지어 5월 지금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이 마늘 추비해 주는 시기는 벌써 끝냈어야 되고, 이제는 병충해 방제 쪽으로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잘 크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된 배경은, 사실 이제 저도 이 친환경 농약을 계속 합니다. 저도 이 농약들로, 이 친환경 농약으로 거의 80% 이상을 이 마늘밭은 했는데, 뭐 사실 이제 일반적인 농약방에서 파는 농약들보다는 그것도 한 20% 정도는 했지만, 거의 친환경제로 거의 매주 해줬습니다. 매주 정도.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해요. 지금도 아주 잘 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마늘을 이제 굵게 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일단 추비를 좀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주고, 뭐 조금 더 만약에 마늘 굵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칼슘하고 붕수 섞인 비료 정도, 예, 보시면 칼슘하고 붕소 이런 거 섞인 것 정도 조금 뿌려주는 정도 해야 되고, 복합 비료는 절대 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 아마 뿌리 썩은 병, 예, 무름병, 잎집 썩은 병, 또 이제 녹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이런 잎사귀에 철이 녹슬듯이 막 이렇게 점점점점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녹병이고, 또 뭐 이제 사실 이제 이 벌마늘은 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잎마름 병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합적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병충해가 이제 살균도 해야 되고 이제 살충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같이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다 복합적으로 이제 병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보통 이 수확하기 한 2주 전까지, 예, 2주 전까지는 병충해 방제를 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스위핑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제품은 살균제, 살충제 작용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친환경제라서,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저는 매주 이렇게 뿌려주고 있고, 거의 이걸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마늘을 키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런 애는
이 특히 이제 병충 같은 경우는, 이게 충 같은 경우는 벌레나 이런 것들은 맞으면 바로 죽는 애들이고, 요거는 이제 니모일이라고 하는 건데, 요런 제품들은 지금도 이제 보시면 이런 이렇게 마늘종이 올라오는데, 이런 거 갉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거 갉아먹고 하는 벌레들이 있는데, 걔네다가 이제 금방 제가 이제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소독약이 닿질 않으면 안 죽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기어 나와서 이 묻었던 잎에 있는 갉아먹고 이제 잎을 갉아먹거나 그러면 죽게끔 하는, 예, 님오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인도에서 나오는 님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이제 추출물로 하는 거고, 이 스위핑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고삼 추출물, 그것도 백리향. 이 고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해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도 어릴 때 고삼 나무나 이런 것들을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갖다 놓으면은 구더기가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살충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친환경적으로 하니까 이게 언제 뿌려도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예, 금방 또 이렇게 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이걸로 소독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병충해 방제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니면서 썩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작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거의 다 뽑아버려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도 이렇게 잘 안 크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 안 크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아주 더 바싹 마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뽑아서 보면, 이거 한번 뽑아서 볼게요. 이렇게 뿌리가, 예, 굉장히 짧죠. 이런 애들이 이제 병이 걸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마늘 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 손으로 뽑아가지고는 거의 안 뽑혀요. 끊어집니다. 그 정도로 뿌리가 굉장히 깊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마늘이 웬만큼 뽑아서는 뽑히질 않는데, 이렇게 병 걸린 애들은 한번 그냥 쑥 뽑으면 뽑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뽑아가지고 멀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멀리 버려가지고 이 병충해가 이렇게 좀 퍼지지 않도록,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다른 쪽 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쪽은 완전히 이런 병들이 퍼져가지고 아주 한쪽을 다 뽑아버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횡한데, 이 썩은 것들 지금이라도 놔두면 안 됩니다. 썩어서 있는 것들은 빨리 뽑아서 버려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마늘종 나오잖아요. 마늘종들을 이제 뽑아줘야 돼요. 그 마늘종들을 이제 지금 한참 나올 시기인데, 이 마늘종을 뽑아줘야 그 마늘종으로 갈 영양분들이 뿌리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종이 보이면 이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마늘종은 아침에 뽑는 게 좀 잘 뽑혀요. 저녁보다는. 이게 낮에는 이게 좀 얘네가 말라가지고 좀 수분기가 있을 때, 밤에 이제 수분기를 좀 머금고 아침에 이제 있을 때 좀 뽑는 게 조금 더 잘 뽑히니까 그때 뽑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물을 줘야 돼요. 지금 소나기라도 한 번이라도 왔으면은 괜찮은데, 소나기조차도 안 온 지역이 있다 그러면 물을 줘야 됩니다. 이게 보통 어떤 분들은 마늘 캐기 전에는 물 주면 안 돼요 해가지고 벌써부터 물을 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늘들이 바싹 말라가요. 아마 다니시면서 보면 아주 노랗게 변한 데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애들은 알이 작아요. 알이 굵게 이제 지금 막 영양분들을 지금 축적해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알이 작게 돼요.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 안 온다, 이게 예보가 없고 비가 안 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물을 줘서 현재 남아있는 양분들을 좀 빨아서 이 뿌리 쪽으로 축적을 해주게 하고, 한 2주, 캐기 한 2주 전, 2주까지만 물을 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을 주지 마시고 2주 전까지는, 그러니까 수확하기 2주 전까지는 물을 줘야 된다. 그래야 이 마늘들이 이제 영양분 활동을 하죠. 그걸 안 하면 사실 이제 더 굵어지게 하는 방법은 좀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병충해 방제니까 지금이라도 잎마른 병, 뿌리 썩은 병, 또는 뭐 잎직 썩은 병, 뭐 녹병 이런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친환경 살충제를 주면 좋아요. 저는 이런 제품들을 고추에도 같이 줍니다. 고추에도 주고 사과에도 줘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자랍니다. 진딧물도 없고, 예, 또 총체벌레도 없고,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도 뿌리 응애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하면 이제 뿌리가 이제 썩어 들어가잖아요. 이제 자세히 보면 고자래 파리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뿌리 응애인데, 응애 같은 경우도 이런 두 제품을 섞어 가지고 주면 얘는 맞아서 죽고 얘는 남아있는 거 갉아서 먹다가 죽고, 그러기 때문에 병충해가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다른 작물들 이렇게 보시면 양배추, 뭐 강낭콩 이런 것들도 다 주거든요. 한번 할 때 같이 주면, 다른 작물들하고 같이 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주시면 좋고, 제가 다른 쪽도 가서 한번 이 마늘 한번 상태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윗집 형님 밭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마늘 병충해를 초반에 잘 잡지 못하면 이 뿌리 썩은 병이나 이런 것들은 이 주변 토양이 이제 오염이 되기 때문에 다 퍼져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뽑다 보니까 이쪽은 다 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늘 수확량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런 것도 지금도 벌써 한참 이제 뿌리까지 줄기도 굉장히 얘네처럼 이렇게 이제 굵직해서 알도 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죽어갑니다. 예, 이런 애들이 이제 뿌리 응애가 됐든, 예, 어떤 병이 걸린 거예요. 뭐 하나만 걸리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려면 지금이라도 병충해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뽑아먹기 전까지 일반 농약으로 하면은 너무 불안한데 이것도 잔류 농약 때문에 캐먹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하시면 친환경 농약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앞으로 수확하기 전까지 한 두세 번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마늘이 아주 정상적으로 이 생리 활동을 하고 클 수 있게끔. 이쪽을 보세요. 여기도 벌써 노랗잖아요. 예, 이쪽은 노래요. 벌써 다른 데하고 좀 틀리죠. 여기하고. 이것도 얘네도 캘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 주면 괜찮은데 거의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 사과라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늘 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스펀지 마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마늘종도 제대로 안 올라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도 이제 수확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딱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면, 자, 거꾸로 되짚어 드릴게요. 물 줄 수 있으면 물을 줘라.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줘라. 캐기 2주 전까지는 물을 줘야 현재 남아있는 애들을 영양분을 흡수를 한다. 자,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나비도 날아다니고 저런 애들이 알을 까면 또 애벌레가 들어와서 또 이 잎도 갉아먹고 그러잖아요. 병충해 방제를 친환경제가 있으면 친환경제로, 예, 아까 금방 제가 설명드린 스위핑, 로얄 림오일 이런 것들 전착제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전착제를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흡수율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뭐 그런 애들은 수확 일주일 전까지 줘도 돼요. 왜냐면 뭐 잔류 농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병충해 방제 해주고, 마늘종 뽑아라. 예, 마늘종을 뽑아줘야 이제 마늘 구가 이제 커지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해야 되고, 썩은 마늘이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뽑아서 버려야 된다. 이거 살리려고 이런 거 놔둬봐야, 예, 이 비가 오거나 뭐 또 습해지면은 옆으로 또 균들이 이제 다시 퍼집니다. 그러면 괜히 얘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주변이 다 같이 초토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처럼. 그러기 때문에 썩은 마늘이 보이면 반드시 뽑아 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추비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남은 영양분을 잘 흡수하게끔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물을 주라고 한 거고요. 지금은 특히 NK 복합비를 절대 주시면 안 돼요. 벌마늘 생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요 몇 가지 사항들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 5가지 정도 될 텐데, 요거 잘 유념하셔가지고 남은 한 20일, 많게는 30일 잘 이 수확을 할 수 있게끔 가꾸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방심하면은요, 작년 10월부터 이 마늘 정말 어렵게 심어가지고 겨울도 나고 지금까지 잘 키웠는데 마지막에 이 방심해가지고 수확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중임해를 잘 거두실 수 있도록 마늘밭에 꼭 지금 달려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이니까요, 빨리 마늘밭에 달려가서 수확량을 좀 지키면 어떨까 합니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같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